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게 양아치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 양아치도 아니고 생양아치.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본인들 재판에 있어서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소명서를 이제 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뇌물 공여죄 이런 걸로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재판을 시작할 때 본인들이 뇌물 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한 10초 정도 쉬다가 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요 얘기만 계속 반복한 거거든요. 아니 가타부타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말도 없이 왜 아무 증언도 안 하는 것일까? 이것도 일종의 전략입니까? 그렇죠. 굉장한 전략입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증언 안 한다고 증거가 없어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묻고 자기들이 대답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맨 마지막에 종이로 남겨놓은 것이 검찰 조서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그 조서에 이제 뭐 서명 날인하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법원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는 조서, 요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를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 진술도 증거고,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핸드폰을 뺏겼거나 아니면 다른 물증들을 뺏겼으면 그거는 이제 물적 증거인데, 예. 이 진술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이거를 법정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맞죠? 라고 물어보면 그걸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때 여태까지 받아놨던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증언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절차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그 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 판사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줄줄이 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내려간 거는 예. 검찰 단계에서 여태까지 받으면서 진술을 했던 모든 그 진술 조서 있잖아요. 예, 예. 그거의 증거 능력 전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참. 뭐 당연히 자기들끼리는 짜고 나왔겠죠? 그 개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뭐 판단력이 개입됐다기보다는 야, 이번에 우리 나가서 다 같이 증언 거부하자. 이렇게 모의를 한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요. 그럼요. 그건 이제 변호인단의 이제 전략인 건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요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증거, 뭐 휴대폰을 뺏겼거나 뭐 이메일을 압수당했거나 뭐 이런저런 그 물적 증거가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잘못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거 말고 다른 물적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잘못하면 정말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그럼 검찰이 여기에 완전히 말리고 또 법원은 이들의 그 꼼수에 그냥 농락당해서 이재용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증거를 이제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당황하기는 했죠. 왜냐면 이거 증거 능력 자체가 계속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법정에서 눈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있던 이제 증거가 막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초식. 이런 초식이 그러면 법원에서 자주 있는 일이냐?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초식은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판사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딱 떨어지는 물증이 정말 없다라는 거를 100% 확신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만큼이라도 거의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게 양아치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 양아치도 아니고 생양아치.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겠다라고 판사들도 생각을 하지만 잘 안 쓰는 전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흔치 않아서 그런지 이 사안을 전달한 기자조차도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풀어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워낙 전대미문의 일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사들을 제가 잘 보니까 기사 내용에 막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뭐 용어 이런 것도 그냥 막 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진정 성립이라는 단어를 기사에다가 그냥 녹여가지고 썼더라고요. 설명을 안 하고. 그 얘긴즉슨 의미를 쭉 풀어가지고 쓰지 않을 정도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서 어제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뭐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대주주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을 승인하게끔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건데 아니 이런 증거가 무시되고 우리 이재용 씨에게 그 무죄가 판결난다? 이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도 싫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수를 만들어야 이재용에게 죄를 면해 줄 수 있을지 전 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삼성 사람들이 전부 증언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뜯어서 생각해보면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혹시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거의 죽는 수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뜯어보면 왜 이런 수를 쓸까? 하고 갸우뚱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수인데 왜 이런 초식을 쓸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기는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뇌물을 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의 모든 사람들과 이재용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거는 이건 뇌물이 아니다. 나는 뇌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돈을 달라고 하도 강요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돈을 준 거지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뇌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저 사람들 주장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거는 뇌물을 받으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선의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뇌물처럼 됐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장하기가 애매해진 게 SK 최태원 회장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89억 원을 엄격히 봤을 때 저쪽에서는 이거 뇌물 공여라고 최태원 회장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뇌물을 요구한 행위 자체만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삼성 이재용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나올 수는 있다고 쳐보자고요. 만약에 뭐 정확한 뭐 이런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증거불충분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 부분이 만약에 무죄가 났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SK 최태원 회장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를 굉장히 이건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형량의 형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89억 원의 부분은 지금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네. 89억 원의 형량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아니 1억만 넘어도 뭐 20년형 종신형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부분이 몇백억 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89억 원을 형량대로 굉장히 엄하게 때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죽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야,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초식이긴 하지만 이건 잘 쓸 수 없는 일인데다가 거기다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정치적으로 뭔가 반전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부분 때문에 종신형 뭐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예. 반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삼성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전략을 냈다 하더라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야 그렇더라도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초식인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줄줄이 받고 있는 다른 형량들의 형도 세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려야 정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도대체 왜 덥석 받았을까? 아니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다 그러면 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죽는 수가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참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재판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공판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막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온 거 가지고 넘어와서 그냥 이쪽에서는 기록만 검토해서 형만 때리는 이런 기계적인 재판하지 말고 예. 재판장 안에서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게 될 정도로 제 아무리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얘기했더라도 재판장 와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증거로 인정 안 한다라는 게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뭔가 검찰 수사에서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거나 뭐 인권을 탄압하게 수사를 받았거나 그냥 검찰이 뭔가 편의적으로 막 수사를 한 것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공판 중심주의인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판 중심주의의 정신을 이루게 되는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최순실 씨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막 울부짖은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익을 추구하다가 탄핵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판 중심주의의 정신을 아주 발현하는 굉장히 이상한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한 거라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굉장히 좀 갸우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재판에 한 300명 되는 변호사가 붙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300명이 머리를 모아서 내놓은 수가 꼼수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수밖에 없죠. 정석으로 하면 다 죽는 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 프로가 보기에는 이런 꼼수가 몇 % 정도 먹힐 거라고 보세요?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뇌물죄 자체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혐의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뇌물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증이 잘 안 남거든요. 물증을 남기겠습니까? 그 뇌물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증을 안 남기고 최대한 진행을 하다가 잡혀서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서 퍼즐을 잘 맞춰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재용 전 부회장은 정말 만에 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아주 센 형량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무죄를 받게 되면 정치적으로 뭐 강압 수사를 받았다, 의도가 있는 거를 뭐 부당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볼 심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기에는 뇌물죄로 만약에 뭐 무기징역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게 안 먹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략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뭔가 나름대로 키를 쥐고 가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법리적으로 탄탄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변호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 이렇게 덥석 받아가지고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 얘기 한번 해보고 또 법원은 이들의 그 꼼수에 그냥 농락당해서 이재용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증거를 이제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당황하기는 했죠. 왜냐면 이거 증거 능력 자체가 계속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법정에서 눈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있던 이제 증거가 막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초식. 이런 초식이 그러면 법원에서 자주 있는 일이냐?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초식은 잘 안 씁니다. 아, 왜냐면은 판사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딱 떨어지는 물증이 정말 없다라는 거를 100% 확신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만큼이라도 거의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묻고 자기들이 대답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맨 마지막에 종이로 남겨놓은 것이 검찰 조서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그 조서에 이제 뭐 서명 날인하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법원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는 조서, 요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를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 진술도 증거고,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핸드폰을 뺏겼거나 아니면 다른 물증들을 뺏겼으면 그거는 이제 물적 증거인데, 예. 이 진술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이거를 법정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맞죠? 라고 물어보면 그걸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때 거부하자. 이렇게 모의를 한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요. 그럼요. 그건 이제 변호인단의 이제 전략인 건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요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증거, 뭐 휴대폰을 뺏겼거나 뭐 이메일을 압수당했거나 뭐 이런저런 그 물적 증거가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잘못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거 말고 다른 물적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잘못하면 정말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그럼 검찰이 여기에 완전히 말리고 여태까지 받아놨던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증언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절차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그 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 판사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줄줄이 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내려간 거는 예. 검찰 단계에서 여태까지 받으면서 진술을 했던 모든 그 진술 조서 있잖아요. 예. 그거의 증거 능력 전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참. 뭐 당연히 자기들끼리는 짜고 나왔겠죠? 그 개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뭐 판단력이 개입됐다기보다는 야, 이번에 우리 나가서 다 같이 증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게 양아치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 양아치도 아니고 생양아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본인들 재판에 있어서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소명서를 이제 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뇌물 공여죄 이런 걸로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재판을 시작할 때 본인들이 뇌물 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한 10초 정도 쉬다가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요 얘기만 계속 반복한 거거든요. 아니 가타부타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말도 없이 왜 아무 증언도 안 하는 것일까? 이것도 일종의 전략입니까? 그렇죠. 굉장한 전략입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증언 안 한다고 증거가 없어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